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자기장 파트.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제가 사랑합니다. 오케이? 해달래. 친구들이 한 번쯤 언급해달래. 그래, 사랑한다잉. 가겠습니다. 자기력 파트고요. 제목을 저희는 그냥 바로 자기력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는 다른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가 등장했어요? 력, 힘이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죠. 그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력 파트를 공부하시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선은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게 자기장의 방향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 자,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자석에 어디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렇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지.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 저거 반드시 기억을 해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되면서 자기장의 방향만 중요했나요? 전류의 방향도 중요했나요? 전류의 방향 굉장히 중요했었죠. 직선 노선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었고 코일 같은 경우는 내 손가락의 방향이었던 것처럼. 그치? 그러므로 전류의 방향도 한번 터치를 합시다. 전류의 방향. 자, 여러분,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건전지에 어디서 어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될 것이다. 그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코일이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직선 도선, 원형 도선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공부하시게 되면 항상 오른손에서 따봉 이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내 손가락을 쫙 펴줍니다. 쫙 펴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각각의 방향들인데요. 방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터치했던 것은 첫 번째 엄지손가락의 방향, 두 번째는 내 손가락의 방향까지만 공부를 했었어. 그쵸? 근데 이번에는 손가락을 쫙 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까지. 오케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까지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엄지손가락은 우리 뭐였니? 원래. 그렇지. 아이, 잘해. 전류의 방향이었고 내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었어. 그리고 손바닥은 뭐냐? 자, 제가 체크한 거의 단어가 뭐죠? 력이 무슨 력자지? 힘력. 힘의 방향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바로 자기력 파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친구, 자기장과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뭐 큰 차이점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면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 직접적으로 자석의 N극 그리고 자석의 S극이 딱 나왔었나? 그렇게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아. 그치? 그냥 전선 나오고 뭐 간격 있거나 이렇게만 나왔었지. 그치? 그러면 자기장에는 직접적으로 자석에 대한 노출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쵸? 하지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 결국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였죠. 그러므로 자기장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자기장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자기장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우리의 임무였어. 그치? 결국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됐던 일 뭐였죠? 자기장의 방향으로 누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게 뭐의 N극이었지? 그렇지. 아, 좋았어. 나침반. 그렇죠.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나침반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고요.
하지만 자기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직접적으로 자석이 나타날 겁니다. 쌤, 그럼 자석을 놓아주게 되면은 애초에 N극에서 S극으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눈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냐? 한 친구가 추가가 되었죠. 힘. 오케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다? 힘의 방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힘의 방향 파악해야 돼요. 자, 근데 이 힘의 방향대로 놓여져 있는 어떠한 물체들이 이동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기력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위치하고 있는 코일이라든지 혹은 알루미늄 박이라고 하는 금속 물질들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가 지금부터 파악해야 될 내용은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거 먼저 알려주면 참 안 되긴 하지만 네맴 갑시다. 꿀팁 먼저 나갈게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푸시면서 방금 제가 썼던 자석의 N극에서 S극 전류의 방향 파악했던 거 이거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힘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보기에도 좀 어려워 보이고 3차원이어서 막 생각할 걸 또 X축, Y축, Z축까지 있는 이런 문제 유형에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으나 꿀팁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게 되면 충분히 터치가 가능할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을 파악할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니 쌤,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그냥 자석의 N극에서 S극이라면서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의외로 헷갈려요. 의외로 헷갈려요. 한 대각선쯤으로 놓여 있거나 혹은 위아래가 되던가 왼쪽 오른쪽이 되던가 이렇게 되면 손가락이 조금 헷갈려지는 경우가 존재하거든.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기장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오른손에 네 손가락 있죠. 네 손가락의 손톱이 항상 자석의 S극을 향하게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반드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결국 두 가지일 거예요. 전류의 방향. 자, 전류의 방향은요. 결국 우리가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 엄지손가락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봐봐요. 지금 엄지손가락의 손톱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그렇죠. 이걸로 파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즉, 엄지손가락의 손톱은 어디를 향하게 두면 되는 것이다? 마이너스 극을 가까이 해주시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 안 되는 거 딱히 없을 거예요. 그쵸? 딱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력을 이용해서 결국 만들어낸 그 도구,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네 번째, 전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동기. 뭔가 아직 감이 안 오지? 살짝 애매모호할 거야. 뭔가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아. 쉽게 얘기해 줄게요. 오, 나쁘지 않죠? 조금 더 아주 실생활에서 눈으로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모터예요. 모터도 좀 애매하다? 오케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회전.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틀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덥지 않은 날에는 여름에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이 없으면 우리 힘들어요. 뭐죠? 선풍기. 그리고 또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도 뭐가 있죠? 우리 옷 빨아야 되겠네. 세탁기.
그리고 요즘 자동차도 전기로 가죠. 모터. 오케이? 즉 빙글빙글 돌아가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도구들은 다 이제 전동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기구를 연결했을 때 빙글빙글 돌아가는 대부분의 것들. 바퀴가 돌아가든 무엇이 돌아가든. 오케이? 전동기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 친구랑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반대예요. 정반대적인 개념이에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거 정도까지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자기력의 이용 한번 해봅시다. 내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예상을 했는데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강의가 길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림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볼게. 자기력의 이용. 화이팅이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보고 있어. 맞니? 맞네. 왜 또 곡선이야 이렇게. 아하. 깔끔하네요. 아주 만족스러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갈게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까 대체적으로 뭐겠니? N극이겠지. 파란색은 S극. 자, 우리가 방금 썼던 꿀팁 한번 가봅시다. 전류의 방향 제가 지금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손가락의 손톱이 어느 극을 향하게 둬야 된다? S극, 요렇게로. 그치? 아니면 손등이 위로 가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내 손가락에 손톱이 가고 있는 거죠. 그쵸? 즉, 두 개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두 번째. 그럼 전류의 방향을 제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칠판의 위쪽으로 향하게 한번 둬볼게요. 자,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자.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므로 내 손가락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살짝 삐끗하게 해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손바닥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아래 방향이죠. 그러면은 저기에 저렇게 전선 혹은 전류를 가해주게 되면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다? 아래쪽이다.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정반대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은 힘의 방향은 그와 반대로 위쪽 방향으로 해당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됐나요? 이걸 우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기력에서. 오케이. 됐죠? 자, 첫 번째, 저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썼던 저 전동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짝 다뤄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가볼게. 첫 번째, 전동기. 또 다른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여러분. 한 이쯤. 나름 훌륭한 그림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을 때 잘 봐야 돼. 전선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랬을 때 전류가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가볼게. 오른쪽 부분을 동그라미 1번, 왼쪽 부분을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해볼게. 자, 첫째.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장의 방향부터 설정을 해봅시다. 내 손가락의 손톱은 항상 어느 극? S극. 그랬을 때 1번 방향은 지금 전류의 방향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럼 지금 손바닥은 어느 방향 가리키고 있죠? 아래 방향. 그러므로 이 친구는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자석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내 손가락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만 획가닥 돌아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힘의 방향은 위쪽. 자, 볼게요. 한 친구는 아래로, 한 친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야. 그럼 이게 쭉 이렇게만 이동하나? 지금 이어 있는 건데?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제가 보세요. 이 방향이면은 무슨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회전하는 거는? 그렇지. 시계 방향. 즉, 이 가운데 있는 코일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 것이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것이다. 됐죠? 하지만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면 이 코일은 받는 힘의 방향이 전부 다 반대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이 반시계 방향이 일본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 옳은 표현이에요. 귀찮아서 이렇게 썼어요.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없죠? 파악하는 게 어려울 거야. 파악하는 게 어려울 거야. 파악하는 게 어려울 거야. 그 다음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즉, 우리는 계속 지금 힘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쭉 펴시게 되시면은, 제가, 그림 나 못 그리는데 참 큰일 났네. 해볼게. 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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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이동할 것이고, 위에 엄지손가락, 누가 봐도 엄지손가락인 이 부분이 바로 전류의 방향일 거예요. 이렇게 세워두면 약간 심슨 닮았다, 야. 이렇게 됐지? 한번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은 서로 어때요? 무슨 관계라고 봐야 돼? 수직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우리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뭐냐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있으면 힘이 무조건 생기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힘을 받는 경우. 힘의 크기라고 할게요. 자, 힘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랑 뭐가? 자기장과 전류가 서로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위쪽에 N극이 존재하고요, 아래쪽에 S극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N에서 S로, N에서 S로, N에서 S로 흐르겠죠. 그럴 때 수직이라고 한다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통과하는 느낌일 겁니다. 그쵸? 이때 바로 힘의 크기가 최대야. 힘 최대. 여기서도 볼까요? 여기서도 볼까요? 자기장을 제가 여기다만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지금 3차원이라서 수직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딱 수직으로 여기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쪽으로, 뒤쪽으로. 오케이? 뒤쪽으로. 오케이? 수직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평행할 때 있죠. 자기장과 전류가 서로 평행할 때. 이건 무슨 소리가 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N극이 존재하고 이렇게 S극이 존재할 때 전류의 방향은 N에서 S, N에서 S, N에서 S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자기장의 방향이랑 전류의 방향이 평행할 때는 힘의 크기가 0입니다. 여러분들 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엄지손가락이 접히는 모양인데 우리 손 모양 이렇게 배웠니? 이렇게 배웠니? 이렇게 배웠죠? 이럴 때만 힘이 작용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그럼 우리가 힘의 크기를 이미 최대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으로 더 늘리는 방법이야. 이거는 마치 우리 전자석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자석에서 자기장의 세기, 즉 자석의 세기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게 존재했었죠? 첫 번째, 그렇죠.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석도 결국 코일에 감은 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여기에 존재하는 이 네모 모양도 결국에는 코일입니다. 그렇죠.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석을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즉 자석의 자기장을 세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즉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근데 결국 저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킨다라는 말이 결국 무엇입니까? 더 센 자석을 사용하겠다. 됐죠? 필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아, 이쁘게 잘 그렸는데 지우기 아깝네. 참 웃겨. 이 영상을 학생들이 보려고 열심히 찍어놨더만 애꿎은 내 학생들이 내 친구들이 댓글을 달고 점심 먹을 때 보기 좋은 영상이네요 이러고 앉아있고 먹다 체해라 씨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봐주세요. 자, 다음은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만든 책으로는 몇 페이지냐? 43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받는 힘, 자기력에 대한 응용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력의 응용 문제예요. 자, 제가 이 말굽 자석을 뒤집어 놓는 거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그리는 게 조금 좀 귀찮고 어려워서 간단하게만 한번 그려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한 띠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것이냐? 알루미늄 박이에요. 오케이? 알루미늄 박. 알루미늄 박이 전류 통해 안 통해? 통해요. 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위쪽을 S극이라고 한번 형성을 해놓고 아래쪽을 N극이라고 한번 형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 손가락은 항상 어느 방향? S극 방향. 즉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오른쪽을 플러스 극, 왼쪽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해볼게. 자, 손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겠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지금 손바닥은 칠판 안을 뚫고 들어가고 있나요? 칠판 밖으로 나오고 있나요? 안으로 들어가고 있겠죠. 그러면 저 알루미늄 박의 이동은 칠판 안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겁니다. 이해했어요? 만약에 알루미늄 박이 살짝 떨어져 있다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야. 이해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알루미늄 박은 칠판 안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은 가만히 둔 상태에서 자기장의 방향만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으면 아래쪽이 S극이네요. 위쪽이 N극이고요. 그러면 내 손가락은 아래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엄지손가락은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지금 손바닥은 칠판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 느껴집니까? 그쵸? 그러면 이 알루미늄 박은 칠판 바깥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은 첫 번째 거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가만히 둔 상태에서 전류의 방향만 한번 바꿔봅시다. 오케이? 자기장의 방향은 가만히 둘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그런데 이번엔 달라지는 것이 전류의 방향만 반대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 손가락은 위로 올라가야 될 거고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극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제 손바닥은 그럼 또 어느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칠판 바깥쪽. 칠판 바깥쪽.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첫 번째 거를 기준으로 둘 다 바꿔보자, 얘들아. 둘 다. 무슨 소리야? S극은 아래로 가게 할 거고 N극은 위로 가게 한 다음에 얘 플러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하고 마이너스는 오른쪽으로. 그럼 해볼까요? 내 손가락은 아래쪽, 엄지손가락은 오른쪽으로. 손바닥 어디 가르쳐? 안쪽이네요. 느껴지는 거 없니? 뭐가 딱 보이지 않아? 즉, 우리는 받는 힘의 방향을 바꾸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의 방향을 바꾼다? 아무거나 던져봐. 그렇지. 전류의 방향 바꾸기. 두 번째로는? 그렇지. 바꾸는 것만 가능하겠죠. 만약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됐어? 처음과 두 가지 다 바꾼 게 어땠어요? 똑같아요. 중요한 거죠. 전류, 자기장, 동시에 바꾸면 어떻게 된다? 원상복귀. 됐습니까?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풀어보세요.